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빛과 그림자에서 오너리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창업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사업계획서 이해와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창업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고 창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소규모 창업자들은 아예 안 씁니다. 그리고 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쓸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쓸 생각을 안 하니까 쓸 줄도 모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바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서를 쓸 단계가 어떤 단계였냐 하면 내가 무엇으로 창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자, 결심을 하잖아요.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창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거는 뭐 하루에 수천 개도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하고 나서는 시장을 봐야 돼요.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상황,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업종이나 아이템들이 등락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내가 정한,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저는 사업계획서라고 그럽니다. 막 어렵게 뭐 사업계획서 쓰라 그러면요 머리가 막 하얘져요. 심지어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써주는 사람이 또 있고 돈 주고 맡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사업계획서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경영학 책 이런 거 보면 뭐 포피가 어떻고 뭐 STP 전략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막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어.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뭐 호떡이 잘 되던데 호떡 장사 해볼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 해보지 뭐 이러고 하는 거 하고 그러면 호떡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디서 잘 되는지도 봐야 되고 가격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것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나서 그걸 실제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사업계획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게 단계별로 이건 좀 어렵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됐구나 싶으면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와야 돼요. 이 작업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서 완벽하면 다 성공하겠네요? 아니죠. 그거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업계획서를 쓴 사람이 누구고 그다음 그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할 사람이 누구냐예요. 예? 저는 할 사람이 쓰는 게 제일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쓸 경우에는 멋있게 써야 돼요. 저는 그거 보고 이제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해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큰 자금이 필요한 벤처 사업가들 보면 사업 계획서 발표할 때 가면 큰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빌려놓고 막 멋있게 하잖아요. 그거 딱 듣고 있으면 한 3개월 뒤에 빌딩 올라간다. 그 계획대로만 되면, 진짜예요. 그 계획대로만 되면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요즘은 달라요. 앞으로 조금 보면 자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저는 앞으로 와야 된다고 보고 올 거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전문가한테 검증을 한번 받으려면 그때 사업계획서는 분치를 하면 안 돼요. 민낯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내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그 뭐 꿈과 희망 다 빼고 처절하게 써야 돼요. 그렇게 썼는데도 희망이 보이면 그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거꾸로 하면 막, 와, 멋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을 계획서를 왜 나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비밀로 해야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업 계획서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행을 갈 때, 계획, 그 여행 계획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시간대별로 움직임 어디 가고 밥 먹는 시간 뭐 먹을 거부터 다 한다고.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도 갔다 오면은 뭐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 자, 집을 짓고 뭐 건축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설계해요, 안 해요? 해요. 설계합니다. 하다못해 집안에 조그마한 뭐 책꽂이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가 만든다 그러면 자로 재고 다 해요. 그런데 하물며 창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귀중한 돈 모아놓은 돈을 다 쏟아붓고 할 수도 있는데도 창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안 해요. 저는 왜 이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억, 200억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 소상공인, 특히 시니어들이 접근 가능한 그런 분야의 아이템들이 보면 대부분 일정한 금액 이하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이템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늘상 생활을 하면서 늘 보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뭘 쓰고 그러냐? 야, 그냥 하면 돼. 내 친구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애도 잘만 하더라.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안 쓰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망하면 되죠. 그러고 정신 차려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망하는 것만큼 확실한 성공 비법은 없다. 그렇다고 일부러 안 망해도 되는 걸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선 보세요. 내가 창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심을 했어요. 했으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창업 아이템이 되려면 그것을 시장에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게 뭐 있냐 하면은 시장에서 검증이 됐다 안 됐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판단하기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시장의 상황을 데이터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통계청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남들이 이미 평가해 놓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거 보면은 시장 규모는 몇백억 되고 몇천억 되는데 내가 그 시장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내가 가야 될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예요. 그럼 내가 정한 소비자는 누군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측면을 보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필요하죠. 그다음에 뭐 장소도 필요하고 창업 방법도 필요해요. 뭐 예를 들자면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가 독립을 할 것인가 이것도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독립 창업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창업한다. 예를 들어서 저 로드샵에서 점포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상권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입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점포도 구해야 되고, 거기서 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획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완벽한 계획서를 보면 자그마한 가게 하더라도
실제 가게의 모습을 형상화시킬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림을 그립니다.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이 달라지죠. 자금도 달라져요. 그죠? 근데 자금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은 이 사업의 크기에 맞춰서 자금을 구해와야 돼요? 자금에 맞춰야 돼요. 자금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내 자금이 그러면 근데 이게 얼마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가냐면은 내가 먼저 생각했던 규모대로 시장 조사해가지고 정리를 쭉 하고 현장 가서 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 크기라야 되겠더라. 예를 들어서 피자집을 하는데 매장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최소한 해도 30평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업비용이 대략 한 서울 같으면 한 2억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정신적 충격이 생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정하지 않고 일단 가서 보니까 매장형은 이런데 매장형이 아닌 형태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테이크아웃도 있고 배달도 있고. 그러면은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 그런데 실제 상황이 있다고 하잖아. 진짜 어려워요. 이거를 그래서 계획서에서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 모자라는 자금을 구하려고 그래요. 빌리려고 그러죠. 빚내서 하려고 그러죠. 그런 식의 사업 계획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호텔 같은 데서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제가 창업할 수 있어요. 있어요. 나는 음식 할 줄 몰라요. 그런데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 70억 정도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고급 최고의 조리사 고용하고 셰프 고용하고 매니저 고용하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선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를 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운영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규모가 작으면 사람이 적게 들어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으면 매출도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나름대로 매출 계획까지 나와야 돼요. 매출 계획까지.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김밥집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게를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가게는 있어야죠. 나는 그냥 배달로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배달도 하면서 오프라인 테이크아웃도 팔고 매장에서 먹는 형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형태로 가면 점포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점포 비용이 기본적으로 나가죠. 인테리어 비용 나가죠. 그런데 혼자 하면은 테이블 안에 두세 개만 놓으면 되죠. 그리고 주로 어떻게 파냐? 테이크아웃 형태로 판다. 이 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팔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대충 나오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써갖고 와서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전문가한테 가지고 내 사업 계획서가 타당한지, 그러니까 검토 좀 해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 것 같아요? 김밥 만들 줄 알아요? 물어봐요. 당연히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마 지금 제 이야기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그건 누가 그런 걸 모르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내보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당연한 걸 너무나 당연하게 안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 줄 에이, 그 배우면 돼요. 한 이틀이면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의 접근은. 자, 사업계획서라는 게 자기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물어보면 대부분 보면 뭐라 그래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물어봐요. 저 사람이 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정부 투자형 뭐 이런 데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저 사람이 저거 하는 저 사업 아이템이 많은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이 그걸 실현함으로 해서 사람한테 해를 주나 이득을 주냐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거부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공공의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요, 사업. 창업이란 단어 안에 그게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벌려고 막 하니까 망하지. 그 망해요. 나는 안 망하잖아. 내가 망하게 할 거야.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끝에 가도 반드시 망해요. 똑같이 있잖아요. 김밥 장사를 하더라도 내 김밥을 먹는 사람의 건강, 그다음에 필요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해결해 준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틀리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일종의 그 사업 계획서는 사람들 같으면 명함하고 비슷해요. 내가 사업한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퇴직하신 분들 보고 퇴직하면 제일 먼저 이제 경계 1호 대상이 누구냐. 퇴직하면 내 퇴직금 노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 1호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식이 와서 사업 투자 좀 하라 그러면 그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업계획서를 써오라 그래요. 그런데 써올 수 있죠. 근데 보지 마라 그래요. 보지 말고 빠꾸 시키라 그럽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봐요. 다시 써오라 그래요. 뭐 좀 안 맞다 그러고 다시. 그걸 몇 번 되돌려 거절해야 되냐? 6번. 아니죠. 7번째 써오지요.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도 돼요. 당연하죠. 투자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80%는 중간에 에이씨, 안 해. 그러고. 진짜예요. 안 해.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에이, 이러면서 그래요. 실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뭐요? 어우, 다행이다, 그러면. 근데 내가 막 안 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지인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업계획서 보여주면서 투자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얼마나 힘든. 근데 그 과정을 겪는 사람하고 안 겪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걸 봐요. 뭐냐면은 할 사람이 사업계획, 누구는 그러잖아요. 이게 사업계획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한테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주 초보자예요. 저는 사람 보고 투자 안 해요. 만약에 돈 있으면 뭐냐? 사업계획 보고 하죠. 사업계획 보고. 다만 이 사업계획을 대표로 자기가 쓴 사람,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창업 예정자가 이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보죠. 반드시 봐요. 그런데 의외로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냥 계획은 잘하는데 실제 그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지금부터 구해야죠 이래요. 진짜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봐야 돼요. 그다음에 직접 작성해야 돼요. 양식 따로 없어요, 사실은요. 다만 가장 훌륭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 영화가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는 뭐가 좋은지 알아요? 시나리오가 완벽합니다. 시나리오가 완벽하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배우들이 대충 해도 다 멋있게 보여요. 진짜예요. 근데 시나리오가 엉망이잖아요. 에? 왜 죽은 마누라가 다시 나오고 막 멀쩡했는데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거 막장도 그 막장 드라마도 재밌는 건 왜 재밌느냐? 연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배우의. 자, 그러면 보세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획서가 완벽하면 완벽하면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아주 특출한 능력이 없어도 그 계획에 의해서 가요. 근데 만약에 계획이 부실하면 뭐가 그걸 대신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그걸 하는 창업자가 사업자가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주변에 네트워크가 좋다든가 인간관계가 좋다든가 뭐 아는 사람이 뭐 누구 있고 뭐 이렇게 실제 이것도 사업가 자질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왜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냐도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으면요.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봐야 된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시장 조사를 제가 하라 그런 이유가 시장을 가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고객은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 수정 들어가야 돼요. 계획 수정. 자, 근데 계획 수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수정 안 해요. 와,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계획이라는 거는 바꾸고 하라고 하는데 저도 수없이 많은 사업 계획서를 코칭도 하고 지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진짜 말 안 들어요. 그 앞에서는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래놓고 나중에 보면 또 원래 그대로 가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겪고 거치면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 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죠. 아니, 사업이라는 게 무슨 내 인생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대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업가에 있는 어떤 자질이라고 보는 거죠. 고지식하게 나는 이렇게 할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경영 단계에서 문제예요. 자, 이렇게 잘 나가요. 잘 나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사업계획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러면 제대로 쓴 사람은요 그냥 뭐 이렇게 술술 나와요. 이야기하듯이 자기 무슨 이야기하듯이 있잖아요. 쫙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보고 읽어요. 이건 제가 볼 땐 잘못된 거죠. 보고 읽으면 잘못된 거야.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 왜?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하거든요.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머릿속에서 부수고 다시 짓고 막 바꾸고 이런 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계획서 쓰기 전에는 현장 가가지고 몸소 체험까지 하는 것도 더 좋아요.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 쓰기 전 단계에서 이게 사실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하고 싶다. 와, 요즘 뭐 난리도 멋있잖아요. 가보면 그죠? 외곽에 한 1000평짜리 땅 사가지고 거기 한 건평 한 500평에 1, 2층 쫙 해갖고 밑에다가 베이커리 하고 쫙 하고 막 위에 막 난리도 아니게.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보면 손이 막 바글바글하죠. 내가 갈 때만 바글바글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갈 때 다른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늘 그런지 안 그런지 보려면 제가 볼 때 한 달 내도록 봐야죠. 매일 가서.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자, 그런 걸 하려면 예를 들어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커피하고 빵 두 가지를 내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빵을 못해. 그럼 빵 빼야죠. 빵 빼야죠. 그럼 공간이 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커피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커피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자, 그러면 커피 시장을 가는 거야. 요즘 커피 시장의 대세가 뭐예요? 맛이에요. 맛이라니까요. 맛. 인테리어도 아니에요. 맛이에요. 커피가 맛있으면 뒷골목에 막 있어도 사람들이 줄 서요. 커피 맛있어요. 맛있는 커피라는 개념은 자, 모든 국민한테 맛있게 커피 할 수 없잖아요. 없죠. 나만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요. 그래서 기계로 내리는 거하고 여러분 아시아 드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하고 다르죠. 요즘 소비자들도 그 차이를 알아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비의 트렌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내 계획도 바꿔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네에 50대 이상 그 여성분들이 대부분 동네에 10평짜리 커피 전문점을 많이 해요. 근데 수명이 1년도 안 가요. 가보면 아무런 특색이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에 글로 적고 정리하고 고민해보는 과정을 겪으면 저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그게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나이상 이 사업을 하는데 최고 적임자는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어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정부 사업 같은 데서도 보면 사업계획서 발표 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창업자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되는데 거기 가서도 보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뭘 보냐 하면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 말로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증빙 자료를 붙여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사업계획을 쓸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민간 자격증이지만 바리스타 자격증 그게 없으면 실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그거 증명 자료 넣고 그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A 예를 들어서 컨셉 말고 B, C 여러 가지 해서 최소한 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다. 이러면요. 보는 사람이 저분이 저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다 조정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20대 대상으로 20대를 대상으로 옷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20대 여성이냐 남성이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남녀 같이 한다. 그 남녀 같이 한다 이러면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초도 상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두 가지를 다 세팅해 놔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게를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요즘은 젊은 20대들은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 가게는 얻을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집안에 빈 방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가게 비용이 안 들죠? 안 들어요. 자, 20대 여성으로서 할 거면은 20대 여성들이 많이 오는 온라인 공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요.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똑같은 거예요. 시장 조사하고 상권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것도 없이 있잖아. 그냥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50대, 60대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옷가게를 하겠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오프라인이죠. 100% 오프라인이죠. 100% 오프라인이에요.
기성세대들은요 절대 입어보지 않고 안 사요. 진짜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자 오프라인으로 가면 그럼 어디로 갈 건가요? 어? 매장이 뭐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상권이에요. 상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계획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내가 주 고객이 50대, 60대잖아요. 그럼 50대, 60대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정의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에. 그게 어디 될지는 그 다음에 실행하면서 옮겨가야 되겠지만 물론 구체적으로 가면요. 그 자리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초기에 작성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연령에 따라 가지고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자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옷이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싼 게 좋죠. 그죠? 근데 가끔 비싼 것도 팔리긴 해요. 왜? 엄마 카드 쓰니까.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연령대가 어디라고 봐요? 40, 50대예요. 예. 40, 50대는 특히 40대 주부층은요. 굉장히 따집니다. 예민합니다. 자, 50대 중후반 이상의 시니어 계층 여성분들은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자기 이때까지 고생했던 데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해서 좀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더라도 50대를 대상으로 하면 무조건 건강으로 가야 돼요. 건강식이야. 한 3일 먹으면 관절염도 없어진다. 뱃살이 쑥쑥 들어갑니다. 이런 컨셉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 그래서 보세요. 시장이 많은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중을 내가 못하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틈새 시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틈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하루에 내가 자, 여러분 미용실을 만약에 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하려면은 지금 와가지고 시니어 계신 분들이 미용 배우다 이러면 다 배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미용 배우는 친구들 보고 되게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 기술 배워놓으면요. 거의 오래 갑니다.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시장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실 거예요. 이거는 시장을 보는 눈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샵을 보면 미용실을 보면 양분화됩니다. 이렇게 양극화돼요. 뭐냐? 대형 샵. 가면 막 선생들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한 10명 이상 쫙 있고 막 이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샵이 있어요. 1인 샵이에요. 1인 샵은요. 절대로 안 망해요. 망할 일이 없어요. 왜? 혼자 있잖아요. 파마하는데 여성분을 파마하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3시간 걸린다고 치고 단가가 10만 원이야. 그럼 하루에 10명 할 수 있어 없어요? 30시간 해야 돼요. 못하죠.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긴급하게 해도 제가 볼 때 3명 하기 빡빡해요. 3명 하기. 그럼 하루에 2명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자기도 점심시간도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매출이 2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야.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가야 되네요. 사업계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출이 많고 와,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내가 가져가는 비용이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개념에서만 좀 자기가 자유로워지면은 정말로 이 시장은 달리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이 팔려고 이런 거 많이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게 파는데도 많이 남아. 그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저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거예요. 막 줄 서고 막 정신없어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막 쫓아다녀요. 근데 월말 정산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분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사회봉사하는 거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잘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 틈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 틈을 노려야 됩니다. 그 틈새를 노려야 돼요.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자, 틈이라는 거는 이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좁게 하면서 좁게 계속 가면은 색깔이 진해지죠. 내 색깔이. 그게 오래 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래 가는 방법이에요. 넓게 가지요. 보이기는 많이 보여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다 경쟁이잖아요. 많이 보이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색깔도 옅어지죠. 그리고 이 많은 걸 끌고 나가려면 저항이 엄청나요. 그럼 이걸 끌고 나가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이게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 지쳐서 오래 못 가는 거죠. 저는 소상공인, 우리가 소상공인이란 말 안에도 이런 논리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은요, 법적으로 지금 5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를 이야기해요. 자영업은 개념은 뭐예요?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원리를 딱 따지면, 아니, 내가 뭐 굳이 해가지고 월급, 그 정부에서는 고용 창출하라고 직원 많이 쓰고 하면 좋아하겠지만, 내가 뭐 망하고 직원 쓰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리, 내 일자리를 내가 오래 버티는 것만 해도 저는 위대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서는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자료를 제시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객관적. 그래서 남의 자료를 쓰더라도 언제 누구라고 밝히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치 안 밝히고 자기가 어떤 조사한 것처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너무 그 사업 이렇게 자금 이런 거를 너무 작게 잡아도 안 되고 적정한 차.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저 정도 모델, 저 정도 형태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산정을 해볼. 요즘은 워낙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갖고 산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짜야죠.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걸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한 10평짜리 여러분들 한 20평짜리 뭐 인테리어 제대로 하려면요. 거기 집기 넣고 만약에 다 하면 평당 우리가 통상 한 300 봅니다. 300. 간판하고 다 이런 거 빼고 그냥 토탈 다 들어가면 400, 500 들어가요. 평당. 그럼 20평이면 400 들어가면 8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점포 비용 보증금 2천에 월세 권리금 없다 치더라도 그럼 기본적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게 1억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초기 운영 자금 또 있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용적인 부분은 뭐냐면 인테리어나 이런 거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 줄이는 방법이 뭐냐? 안 쓰거나, 아니면 중고를 쓰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초보 창업자는 그게 잘 안 돼. 무조건 새 거야. 그리고 또 브랜드도 제일 비싼 브랜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돼. 내가 너무 화가 나. 근데 진짜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망하죠. 새가 써라 그래도 안 써요. 와, 내가 보면 그거는 스스로 다 알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거를 당해보기 전에 이런 거는 저는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꿔야 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 가 주방기구 음식점 하는데 주방기구 새 거 사지 말고 중고 쓰세요. 중고 시장 가면 널려 있습니다. 저 안성 어디 주변에 가면요. 키로로 파는 데 있어요. 내가 가봤어요. 그릇을 키로로 팔아요. 좀 제일 싼 거는 키로에 3,000원. 조금 더 그거는 보면 많이 닦아야 돼요. 좀 상태가 나은 거는 키로에 5,000원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 그릇 제조하고 이런 데서 나 안 좋아하겠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어떤 분 많이 옵니다. 이 오는 분들이 전부 뭐냐면은 재창업자예요. 초보 창업자는 거기 안 와요. 저는 초보 창업자가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근데 귀찮잖아요. 귀찮아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저는 이 창업 교육을 하는 제 목적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20대를 대상으로 뭘 하는데 대학가가 좋다. 근데 대학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가는 괜찮은데 대학가인데도 가면 상권이 형성 안 된 대학가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 하고 실제로 가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가서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가서 보고 계획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사업을 다 계획하고 끝에 가가지고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계획대로 다 됐어. 너무 잘 됐어요. 자, 그러면은 사업을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도 저는 사업계획서 쓸 때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저 지금 반반이네.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키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저절로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이 틀려요. 의도적으로 내가 키우려고 하는 거하고 저절로 커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걸 키울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되면 이미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0평짜리 시작해갖고 돈 좀 벌었어요. 10평짜리 해갖고 돈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계속 내가 일하고 손님 오고 쉴 틈도 없고 쓸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까 자고 다음날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모여갖고 돈이 아이고야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무슨 처음에는 막 절실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돈이 좀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래 되는 거야. 그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하더라도 폼나게 하려고. 거기서 넘어가면 망해요. 참 이게 묘해요. 그런데 넘어갈 확률이 거의 80%가 넘어요. 왜? 돈이라는 게 사람을요 엄청나게 유혹을 많이 합니다.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 때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 키울 것인가. 저는 우리 같은 사람,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창업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키우려면요 직원 많이 두고 컨설팅을 큰 거 규모 있는 컨설팅을 수주 받아갖고 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은 커질 수 있어요. 근데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키워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오래 가자 이거지. 이게 제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좋은 사업 계획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시나리오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이라도 연계가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창업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안 하면 그건 뭔 의미가 있냐, 그죠? 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 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 조사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데 시장 조사가 중요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력하는 것이 내 사업 계획서고 내 창업 계획서예요. 그죠? 남이 할 거를 내가 만들어 줄 필요도 없고 내가 할 거를 남한테 할 것도 없어요. 물론 작성하는데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적게 하면 돼요. 저는 그거는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게 좋다. 중요한 거는 형식보다는 그 내용의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해요. 화려한 것보다는 실속 있고 알찬 게 이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사업 계획서 멋있게 쓰려면요. 이거 뭐 진짜 멋있게 쓸 수 있습니다. 막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안에 뭐 내용 넣고 모양 넣고 이래 갖고 그 다 돈 들어요. 돈 들어요. 근데 그런 사업을 사업 계획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소상공인이나 뭐 시니어 창업자들한테는 사실 그런 거는 필요 없다.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남한테 안 보여주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계획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짜 그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내 나름대로 규칙이나 원칙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휘둘리죠,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거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생각을 실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실행에 문제가 있으면은 창을 보류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 계획서를 쓰지 않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면 실행에 들어가서 잘못 왔구나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서 계획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업계획서 이해와 작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 사업이 과연 작성을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이 오래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은 쫙 보면 보여요. 보이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사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